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4.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은행의 기존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 결정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성이 계속 달러 강세를 시연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3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는 내용과 유가는 배럴당 109.5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재무부 대이란 추가 제재, 리비아 원유 생산 감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원유 수요 감소가 좀 많이 영향을 선반영 받지 않았냐라는 내용이 좀 담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풀어질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부 전문가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을 좀 반영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 실패할 것 같다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에 행보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의 또 프랑스에도 에어컨 없는 실내 활동도 금지하는 올 여름에 전례 없는 폭염에 일단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 지금 동향이 어떠한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에너지 쪽은 일단 러시아 밸브를 잠그면 어떻게 보면 가장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스는 이번에 올 여름 수급에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선거 시즌이 좀 있다 보니까 달래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독일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또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스 배급제까지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차단을 할 것이냐 라는 걸 이미 정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게 되겠고요. EU는 러시아 봉쇄로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따른 방안에 논의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곡물 수송이 정체되면 2천만 톤의 이상의 곡물이 저장고에 쌓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이 곡물을 폴란드 쪽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좀 해상 운송에 원활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플랜 B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 석유가스 팔아서 지금 125조 원 정도 100일 동안 125조 원을 벌었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유럽 연합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입량을 3분의 2로 줄이겠다라는 결의만 나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중동 쪽을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러시아 쪽에서 가스 차단 비중을 훨씬 더 좀 더 높였죠. 그래서 지금의 여름도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부분에 이제 좀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에 행보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본인만 살겠다고 일단 가스 왕창 사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비료를 권장한다. 러시아 비료를 권장한다. 그래서 러시아산 비료를 제재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해운 금융보험 기업들의 대러 제재를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해서 거래 중단하는 경향이 강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는 자국의 이득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손해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손해율 부분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다 초과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쪽 특히나 선거 시즌에 미친 영향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을 보여지다 보니까 배신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배신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커질 수가 있고 반대 세력이 또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협상할 수 있게끔
이제 중개적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협상하러 러시아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도 만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포인트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정상들이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지지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소식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EU 회원국으로 들어오려면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미쳤죠. 예, 식량 공급 약간 불안하죠. 돌아오는 겨울도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협상을 안 하면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이 또 반대 세력으로 완전 전수 교체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일단 추천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또 푸틴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EU 회원국에서는 반대 안 한다. 이거 최근 소식이거든요. 자신들의 권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토 쪽에 가입은 하지 마라. 그 대신 EU는 열어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일단 시나리오 1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 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쪽은 그대로 해상 운송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양보를 러시아가 좀 해주는 쪽으로 가져가고 아마 요렇게는 자기네들이 먹고 여기에서 이렇게 분쟁을 좀 마무리하는 협상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아마 여름 시즌에서 가을까지 협상이 간다라는 건 좀 너무 위험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 안에 무언가에 따른 소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게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는 이게 뭐 저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해도 둘 사이가 또 사람 마음이 되게 이중적인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 2는 저게 언제든지 빠그러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의 중동 곡물을 수출을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왜 중동의 곡물을 수출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가 이 폭등을 해서 빵 시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도 있고 여기에 베네수엘라도 있어요. 근데 중동으로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에너지 가격을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연합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어떻게 보면 내 편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 따른 또 경제적인 부분에 또 좀 러시아가 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인도한테도 수출을 좀 줄 수 있게끔 돕겠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죠. 이때까지 EU에서 받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었죠. 그거는 자 섞어서 넣으면 가능합니다. 예. 섞어서 넣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새 교육을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쪽이 이제 최근에 이란까지도 또 방문하고 베네수엘라 쪽에 협력을 이렇게 공고히 하기 때문에 이쪽의 연합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 부분의 에너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쉘 업체들이 투자보다는 배당 자사주의 매입을 더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산할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든 씨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따라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좀 어불성설이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쉘 업체를 그냥 악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그냥 프레임을 씌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차라리 세금 더 많이 내버렸으면 됐지 안 할 것 같습니다. 수출도 막는 것까지 카드를 꺼내면서 총동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좀 반인도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자기가 좀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자리라고 해도 약간은 숙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뭐 사우디 가서도 숙일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7월 달에 13일에서 16일 동안 방문을 하는 쪽도 저는 약간의 물음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쪽 제재했고 그 다음에 또 베네수엘라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갸우뚱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러시아 쪽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연합 체계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 에너지를 이제 자기 가격대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봉쇄를 해놨죠. 그러니까는 그래 우리 그러면 CPTPP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도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도 같이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루트를 또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다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뭐 인건비도 매일 비싸고 효율 대비도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과 악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편가르는 형태에 있어서 중재를 좀 잘해야 되는 한국에 상당한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공급 사이드가 단비가 될 것 같다. 러시아 가즈프롬에서 플레어 가스 이용 채굴의 허용 결정이 나오면서 러시아가 참고로 채굴의 또 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나와줌으로써 잠깐 또 비트코인에 반짝반짝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계속 맛깔나게 도지코인 추가 결제 지원을 언급을 계속하면서 본인의 그런 소송 부분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3에로 캐피탈 총 부채가 20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익명의 소식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유명한 이 억만장자 드레켄 밀러가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하겠죠. 위험할 때는 위험한 걸 다 끝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중간 과정에 중턱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보면 포지션 부분에서 명확하게 들어가진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개미와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는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에 따른 비교는 여기서 갈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개미는 지금의 하루하루 또는 뭐 일주일,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서 추세를 보는 관점이 있지만 이번은 좀 더 길고 좀 더 여유롭게 보려고 하죠. 물론 이제 시드와 그 다음에 내 나이 대비에 빨리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뭐 결혼이 뭐 나이의 마지노선이 있고 뭐 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좀 많이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아서헤이즈에서 이제 ETF 펄포즈 ETF 쪽에서 이번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강제 청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퀴즈를 크게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의 악재가 아직은 다 나온 게 아니다 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이 잠시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내가 최저점에서 살 거야 라는 건 개미의 관점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아까도 위에 계셨던 그 유명하신 분들도 난 최저점에 살 생각 없고 조용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조금 더 좀 안정화됐던 그 시점에 들어가려고 하지 최저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최저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최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퀴즈가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스퀴즈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쥐어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 상품이 더 떨어지는 것이 생각하는 공매도에
있는데 이게 만기에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좀 더 돈을 넣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넣던지 아니면 그냥 물량을 줄이든지. 근데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갔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들도 이제 회사채 발행을 출사를 하고 채권을 빨리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비 인구가 63만 명이고 60세 이상 유령지 취약계층이 많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주 5일제 좋고 주 4일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번외로 4일제를 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현실적인 부분이 괴리가 좀 있어요. 그냥 댓글 다 보면 유명 유튜버 분들 댓글 보면 거기에 대다수 막 응원 많이 하고 빨리 4일제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반면은 공직자나 그 다음에 일반 대기업 사무직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대다수 이쪽에 주 4일 근무를 하는 쪽이 매우 낮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의 규모를 따지면 서비스 업종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응원을 많이 하겠지만 이쪽 파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체감상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 연봉제가 거의 적습니다. 월급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폭락은 18년도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막 비난과 비판과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11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뭐 싱글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동지가 많습니다. 뭐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뭐 주가 폭락, 뭐 해외 자산도 폭락,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동지가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 우리의 동지가 많다라는 거, 다 같이 골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그런 대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안 좋은 이야기는 솔라나 쪽에서 고래 포지션 청산 경고를 좀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1억 800만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갔는데 솔라나 기준 예치액이 95% USDC 대출로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솔랜드의 TVL이 2억 5,600만 달러로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의 총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고 메시지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위험한 거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청산 물량을 강시적으로 좀 압박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좀 원만하게 풀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크립토 쪽이 지금 안 좋았다 악재가 있기 때문에 캐시 플로우가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노드에서 나왔던 요약 내용이 총 9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비트코인 역사상 73억 달러의 손절이 발생을 했고 3일 동안 55만 개의 비트코인 18K에서 23K 사이에 손바뀜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홀더들이 패닉에 빠져서 매도를 하면서 1년 이상 동안 나오지 않았던 비트코인 물량들이 점점 추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나왔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고 청산으로 인해서 나왔던 물량이 좀 더 많다라고 저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홀더들의 23K에서 17.8K에 패닉하면서 보유 수량들이 21년도 9월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홀더 거래소가 입금한 코인의 손익에 봤을 때 과거 하락장 대비보다 약했지만 강한 항복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홀더의 일부는 75%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채굴자들이 19년도에서 21년도 때까지 축적을 해놨던 걸 이제 일부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채굴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9,000개가 빠져나가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약 5만 개 정도가 좀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18년도 11월에 발생한 하락 이벤트와 비슷한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쪽은 단기 홀더 쪽이 그렇다고 하고요. 모든 단위의 고래의 지갑이 20년도 3월에 코로나 쇼크 때보다 30% 정도 손실을 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17.7K까지 하락을 했었을 때 전체 공급 물량의 49%만 수익권에 가져가는 모델링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장이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뭐가 됐든 간에 물가, 코인만 보려고 하지 말고 코인에 있는 위치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체 우리가 원화 가지고 코인을 교환을 해가지고 코인을 사잖아요. 근데 전체 통화량이 줄어. 그러면 그거는 야 이거는 별개에 있는 소식이야. 그냥 코인의 소식만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통화에 있는 유통량 자체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엄청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금융 거 그대로 온라인 쪽으로 블록체인 쪽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뗄라 뗄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지 않고 재미없고 코인 이야기만 듣고 싶고 코인의 이슈 소식만 듣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제 채널에서에 있는 내용에서도 뭐 들을 부분만 듣고 나머지 그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채널에서 좀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부분에 있는 가격은 충분히 그나마 좀 유럽 쪽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잡히면 그나마 올해 안에 진짜 여기에서 최저점 가격대가 나올 것인데 침체기가 내년에 곧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열어두고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게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에너지는 보기 싫어도 나도 보고 싶지 않는데 여러분들 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말 그대로 이제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악재가 아직 어느 정도 단계이냐를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벌써 ETF 운용사가 저렇게 물량을 줄여 나갔다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줄였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패턴 이야기를 했죠. 물량을 줄이던지 아니면 더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나 더 사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 걸 선택을 했죠. 그 말은 한동안 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ETF 운용사도 들어올 자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채굴 회사들도 지금의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된다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또 비디오 카드 4세대가 조만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채산성은 좋아질 수 있어도 이게 가격이 좀 신제품이니까 비싸겠죠. 그래도 그나마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어느 정도는 또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대만 좀 버텨준다고 하면 그래도 좀 양호하게 돌아가지 않겠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고정비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물량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개인은 계속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뭐 선물로 가시는 분들은 개미는 거의 다 뭐 털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 쪽에 있는 미체결 약정이 한쪽에 많이 나오거나 페이스가 커지면 위아래로 털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털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이 반짝 잠깐 올라가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기간에 내가 목돈을 들고 좀 더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가져가는 모델이 훨씬 더 좋지 매일같이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시간까지도 다 갈리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패턴이 과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바람직한 모델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건 별개로 취미 활동이라고 존중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금 상황에선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도 돈이 없어요. 최근에 코인베이스 봤죠? 그 코인베이스 자체에서도 이제 자금을 일부 땡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소 쪽에서 그나마 캐시플로우가 가장 좋은 쪽은 바이낸스 OK 후업이 밖에 안 됩니다. 왜냐? 수직 계열화가 유일하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제외한 쪽은 나머지가 아직은 안 좋다. 특히 미국 쪽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려가는 부분에서 야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나왔다. 야 반등했잖아. 이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예. 왜냐? 과거에도 그랬던 때가 많아요. 예. 야, 너 거짓말이지. 반등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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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네. 여기 함정 카드가 있었다라는 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떻게 보면 저 자산 규모가 좀 크시고 그다음에 실력도 좋으셨던 분들에서도 뭐 안 좋은 패턴, 안 좋은 뭐 그런 스킬 부분도 걸러서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배울 점은 빨리빨리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배웠던 점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의미를 갖지 말고 조용해질 때, 이제 최저치까지 거래량이 떨어졌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횡보를 보여주었을 때, 사도 나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했기 때문에, 아직 악재가 진행했던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 초입부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보자. 그래도 나는 죽어도 꼭 사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간 직전 또는 여름 시점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럽 연합도 여름 안에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긴 할 것 같으니까요. 그게 안 좋으면 페이스에 더 나오겠죠. 에너지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또 채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거고 던지는 물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 뭐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